상처받은 내면의 나를 마주할 용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다. 사람은 여러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모두가 감정 관리에 능숙한 건 아니다. 감정 관리의 첫 단계는 감정의 상태를 느끼고 식별하는 것이다. 그 후에 일정한 기술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니다. 단지 감정이 생길 때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휘둘릴 뿐이다. 이들은 희노애락의 감정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에도 영향을 잘 받는다.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많은 예술가가 감정과 느낌을 통해 작품을 창작한다. 감정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부정하기보다 당신의 감정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좋은 자극으로 승화시킬지 고민해 보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마음의 나이가 어려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반응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감정 관리의 능력을 기르는 건 외부 환경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함으로써 더 뛰어난 적응력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감정관리는 후천적으로 노력해 터득해야 하는 능력이다. 그렇기에 개인의 감정관리 영역에 있어 가정교육과 부모는 절대적인 관계성을 지닌다. 감정적인 사람은 대체로 부모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의 감정적 행동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연히 감정을 관리해야겠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마음이 부산스럽고 우울하고 무기력해도 감정적인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자기 감정이 범람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속에 침잠에 들어간다. 또 감정에 휘둘리다 감정적 추리를 하곤 한다. 감정적 추리란 자신의 현재 감정을 근거로 외부 세계와 타인을 평가하는 걸 말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무엇이든 좋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성적 인지가 지금 당장의 감정에 통제당하면 외부 세계나 타인에 대한 태도는 불안정해진다. 사람들과 원활하게 교류하는 사람일수록 감정 변화에 대한 인지가 원활하다.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로 얼굴에 희노애락이 그대로 쓰여 있다. 심지어 너무 감정적이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문제도 자주 일으킨다. 반면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얼굴색이 잘 변하지 않는다. 늘 감정 관리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둘의 차이는 감정을 인지하는 정도, 관리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 감정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 또한 관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감정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쉽게 중도 포기해버린다. 이들은 목표를 위해 조금도 인내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받는다. 보통 사람이 감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자기 감정을 감지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을 기록하여 자기 감정을 감지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달아주는 것이다. 감정이 일어나던 순간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고 고민하고 종합해 보는 것이다. 기록이 세세할수록 좋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을 관찰하거나 그에 대해 기록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관찰한 뒤 좋은 점은 흡수하고 나쁜 습관은 제외시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해 나가다 보면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과 처리하는 능력 모두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감정적인 건 부정적이지 않다. 또 기피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이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 불평불만. 10가지 중 내 뜻대로 되는 건 한두 가지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대부분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고 사람들 모두 뜻밖의 상황의 피해자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똑같은 백일몽을 꾼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멋진 삶을 살기 바란다. 종종 삶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노력했는데 그에 비해 얻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원망한다. 원래부터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일수록 자신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에 비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있다. 겉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더 크고 강한 마음을 지녔다. 또 고생을 감내할 줄 알고 더 어른스럽다. 불평불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나타내는 징표와 같다. 누구나 살면서 자기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고통스럽고 실패한 삶을 향해 나아간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끝내 자신의 처지를 바꾸는 데 성공한다. 불평하면 공경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허상이지만 불평의 대상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다.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이 문제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 부정적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항상 누군가가 그들에게 미안한 일을 저지른다. 그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다고 푸념한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물과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리고 자신을 비참한 상태에 가두고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누군가 도와주려 해도 불평하고 원망한다. 삶은 공평하다. 불평을 멈추지 않고 계속 비관적으로 살기 위해 쓴다면 운명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참담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상대를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마음. 주변에 남의 단점을 쉽게 발견하고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한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다. 그들의 입은 늘 남을 부정하기 바쁘다. 남을 부정함으로써 우월감을 얻는 사람은 어릴 때 분명 경쟁적으로 남과 비교당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 그들은 열등감과 나약한 마음을 갖게 되고 변태적인 행동 양식을 배웠을 것이다. 이기지도 못할 바에 상대의 단점을 찾아 폭로하면 장점도 그렇게 눈부시진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비참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남을 부정하고 깔보는 행동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전략이다. 그들은 계속 마음속으로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남을 부정함으로써 얻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남을 부정하고 있다면 그가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성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아를 확립할 수밖에 없다는 건 타인을 참조하지 않고는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남을 부정함으로써 우월감을 얻는 사람이라면 제자리에 머물러 지내기 마련이고
어떤 성장도 이뤄낼 수 없다. 거짓 자아를 위한 허구 세계를 만드느라 진실한 자아를 위해 행동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거짓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든다. 남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공격한다. 그들은 폭탄을 남에게 던지지 않고 자신을 향해 터뜨린다. 그들은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학대의 굴레에 빠져 불안해하고 대인기피증을 앓거나 우울증에 시달린다.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쓰느라 자신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또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검열한 탓도 있다. 대체 얼마나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면 남에게서 자기 삶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할까? 거짓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왜 그토록 심혈을 기울일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고는 득의양양해진다. 이들의 마음 수준은 비슷하다. 서로 무시하고 트집 잡기 일수다. 상대에게서 자기 존재감을 찾고 희희낙낙한다. 이런 삶은 마음의 악마가 사는 것과 같다. 마음속 악마를 내쫓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이 너무 멀리 있다고 불평하지 말자. 마음이 빈약해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자. 마주할 용기를 내자.